제 경험상 원금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 단순히 회복되는 걸 떠나서 이미 뭐 손절하시고 손실로 전환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받쳐줘야 되냐? 시장 안에 어떤 특정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소위 말하는 대박주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또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잡는 건 어떤 요령이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주식 섹터는 항상 10배, 뭐 20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바이오 애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뭐랑 엮고 있고 이런 걸 보자 하니까 이전과 다른 굉장히 큰 기대감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어차피 삼상 못 가는 거 알고 있어. 어차피 삼상 통과 못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냥 세력이 수급을 쏘면서 올리니까 다 덩달아서 분위기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기업의 규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LG 화학 같은 경우도 바이오 투자하고 있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바이오 산업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서 매출을 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오 시장은요. 왜 중소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냐? 바이오 시장 어쩔 수 없이 로비가 돼야 돼요. 이거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로비의 나라예요. 그냥 얘네는. 아니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봤자 뭐해. FDA에서 승인 안 해주면 땡인데 얘네가 뭐 태클 걸고 뭐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그마한 부작용도 이거를 이제 시비를 걸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형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근데 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한 기대감이 선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거나 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이야기처럼 1년에 한 번씩은 그 테마주가 붙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올해 말이잖아요. 저는 올해 말 지금 머지않아서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유는 현재 차트들이 깊게 눌려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 때문에 눌린 거니까 기술 반등이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기술 반등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기술 반등도 뭐 그냥 뭐 기계처럼 나온다라기보다 약간의 좋은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럼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차피 대시세 나오는 종목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하니까 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승할 종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래서 조만간 좀 이런 주식이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매물대가 좀 빡센데 그래도 그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건 뭐다? 재료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휴전하고 다시 재건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건 진짜로 눈앞에 보이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빠꾸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전히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달러가 킹달러라고 하죠. 이거를 빨리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각 나라에서.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여행객들을 막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여야 돼요.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치든 상승을 하든 정배열을 만들든 신고가를 가든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없다라는 게 좀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쪽은 또 이미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라기보다 뭐 시장 분위기만 좀 띄워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걔네 쪽으로는 이제 뭐 원금을 복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이제 시장에 의한 그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거는 단기 매매 기술이에요. 자, 단기 매매는 뭐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있고 뭐 테크닉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에 맞춰서 제가 보자고 하면 경기 침체 프레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강하게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에 의해서 단기 매매를 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눌림목 매매 시즌이 온 거죠. 여러분 폭락만 하지 않으면요 눌림목 매매가 정말 괜찮아요. 그냥 20선에서 잡든 60선에서 잡든 뭐든지 그냥 다 먹히는 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근데 눌림목 매매가 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냐? 시장이 폭락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제 폭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세 하락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오면 나왔지. 일단은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 횡보장에서 여러분이 눌림목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폭락 이후에 눌림목 매매를 하는 분들은 지금 수익을 좀 괜찮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눌림목 매매를 해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아무 때나. 이게 보합, 나름 보합이잖아요. 그럼 어떨 때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건가?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종목들도 같이 눌리면서 이럴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매일 하는 기술도 물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접근하기 쉬운 눌림목 매매가 뭐가 있냐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못 지켜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여태까지 계속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 근데 마음이 먼저 가는 거지. 아니, 손가락이 먼저 가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지만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누를 때가 있고 또 뜬금없이 오를 때가 있고 누를 때가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매 횟수를 줄이세요. 제발 줄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테크닉을 가지고 계시거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면 노하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내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가장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신중하게 한 달에 한 번 조정 기다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성공합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기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쌀 때 사라. 그럼 쌀 때 산다는 이 개념 있잖아요. 아, 그럼 난 쌀 때 사야 되겠구나. 그럼 이 개념이 발전하고 세부화되고 세밀해지면 이제는 시장이 꼭 밀리지 않더라도 특수한 때가 아니더라도 이 주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로 간다면 기간을 늘리셔야 돼요. 매매 횟수를 절대로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걸 지킬 수 없다면 단기 매매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지키시면 오히려 편하죠. 직장인으로서 내가 평상시에 내 업무에 집중을 하지만 또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매수를 해서 그때마다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매매 전략도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고민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손실도 받고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시장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건 사실 굉장히 막연해요. 막연한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복구를 하려면 대박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그리고 흐름상 나와야 될 대시세 섹터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올해. 그래서 나올 거를 기다리는 거. 또는 이제 회전율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로 가셔야 되는데 단기 매매를 아무 때나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값이 저렴해지고 싸졌을 때 시장의 폭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했을 때 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제가 너무 어려우면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하기도 할게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의 감정이 이입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감정을 배제하고 이거를 정말로 원칙과 원리대로 가려고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어렵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 맞춰서 연구와 공부를 해보세요. 바이오가 좋다고? 그럼 바이오 공부해보세요. 다음 테마가 온다고? 다음 테마가 뭐가 있는지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우량주, 코스피와 코스닥이 섞여 있다고. 그 섹터를 찾으시면 되죠. 이미 힌트는 사실 많이 드렸어요. 제가 대놓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 영상을 한두 명이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